서초동의 2층 단독주택 거실에는 장내 꽃다발의 달큰한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국화와 백합이 섞인 그 냄새는 3일 전 빈소에서 맡던 것과 같았지요. 한윤서는 검은 한복 저고리 위에 연한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과 가구에 차례로 붙여지는 색색의 테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란색은 가구, 빨간색은 그림과 골동품, 노란색은 주방 기물, 초록색은 선점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최세린이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주방은 저희가 리모델링 할게요. 보시다시피 너무 오래됐잖아요. 싱크대며 타일이며 다 바꿔야 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알리는 톤이었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린이 붙이는 노란색 테이프가 30년 된 찬장 문짝에 달라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와 탁자 모서리에 초록색 테이프를 툭 붙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의 책들은 제게 주세요. 회사 스토리와 직결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특히 창업 초기 문서들은 나중에 회사사 편찬할 때 필요할 테니까. 지훈의 말투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업가의 실용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방 속 투명 파일 케이스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A4 크기의 그 케이스 안에는 15년 전 은행과 체결한 공동투자 확인서, 남편 회사가 회생 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로 넣었던 금 목걸이와 반지, 적금 해지 내역서, 그리고 필명 한유로 작성했던 구조조정 제안서 사본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2층에서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대학생인 큰손녀 지민이가 손에 든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 앱으로 스캔하면 물건들 크기랑 가격 다 나와요. 15살 막내 손자 민준이도 거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게임 같은 일이었지요.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김밥, 음료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중이라 거창한 음식은 차리지 않았지만 함께 모인 자리는 나름 정겨웠습니다. 지훈이 맥주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곧 전세로 놓을 예정이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두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할게요.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일들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손주들은 여전히 이건 내 거를 반복하며 집안 곳곳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윤서는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세탁실 문을 조용히 닫고 세탁기 위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갈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써온 그 노트에는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방문 일시, 담보 설정 내역, 회사 재무제표 분석, 구조조정 방안, 새로운 거래처 발굴 과정까지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녀의 작은 글씨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목소리보다 오래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탁실의 좁은 공간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국화 향기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지만 세탁실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언제나 그랬듯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찌개, 계란말이와 나물 반찬들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아침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앉아 식사를 하던 윤서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정도연 변호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다시 세탁실로 갔습니다. 갈색 노트를 꺼내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날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색깔별 스티커가 붙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하지만 나는 스티커가 아니라 도장을 가지고 있다. 스티커는 쉽게 붙고 쉽게 떨어지지만 도장은 한 번 찍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윤서는 펜을 들어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 내 도장을 찍을 때가 왔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개나리 꽃잎 몇 개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지에는 더 많은 꽃봉오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갈색 노트를 펼치고 15년 전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히 적힌 글씨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지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 언제 시작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빨리 하자고 하는데.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아있어. 며칠만 더 주면 안 될까? 뭘 정리하신다고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록들을 보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필요한 서류는 이미 다 정리했잖아요. 윤서는 갈색 노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너는 모르는 기록들이야. 전화를 끊고 윤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09년 12월 한광테크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왔습니다. 납품 단가는 30% 이상 떨어졌고 외상 매출금은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처들은 3개월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매일 밤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폐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회사를 접어야겠어. 30년을 일궈온 회사를 더 이상은 안 돼. 윤서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해? 그게 제일 마음 아파. 다들 가족이 있는데.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교사 시절 30년간
차곡차곡 모은 적금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옷브로치, 결혼할 때 받았던 금목걸이와 반지도 함께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 투자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형태의 투자이신지요? 제 남편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투자자로 이름을 올려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투자 조건과 회수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투자자와 피투자 기업 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겠어요. 네? 보통은 은행에서 보관하는데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은행에 왔습니다. 윤서가 해지한 적금과 담보로 내놓은 귀금속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적금을 다 해지했다고?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야. 나도 함께 지고 갈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그날 밤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펼쳐놓고 한 줄씩 따져보았습니다. 어떤 거래처가 돈을 제때 주는지, 어떤 제품의 마진이 높은지,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교사 시절 배웠던 경영학 지식을 되살렸습니다.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들었던 회계학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일 밤을 새워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A4 용지 20장 분량이었습니다. 공급망 단축 방안, 현금 흐름 개선책, 신규 거래처 발굴 계획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 끝에 한유라고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그 계획서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광테크, 보내는 사람은 한유로 적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집에 돌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제안서가 왔어. 어떤? 한유라는 분이 보낸 건데, 우리 회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 이런 분석은 컨설팅 회사에서도 못해. 윤서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인데? 기존 거래처 중에서 돈 늦게 주는 곳들 정리하고 대신 신생 업체들이랑 거래하자는 거야. 현금 결제 조건으로 좋은 생각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연락처도 없고. 윤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 회사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안서대로 거래처를 정리하고 판교와 분당의 IT 신생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문량은 줄었지만 현금 결제라 자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한광테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새 장비를 들여놓을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나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때 경제지에서 준호를 인터뷰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힘으로 일군 성공 스토리라고 봐도 될까요? 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고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준호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때 한유라는 분 혹시 누군지 알아? 왜? 그분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는데 연락이 안 돼. 정말 고마운 분인데. 윤서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을 텐데. 준호는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윤서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회사 매출 증가 과정, 신규 사업 확장, 준호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과정까지
모든 걸 날짜와 함께 갈색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의 한국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강남 법무법인에 앉은 윤서는 그때의 우편 영수증을 다시 만졌습니다. 한유라는 이름으로 보낸 제안서, 은행의 공동투자 확인서, 담보 설정 내역서,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필적 감정도 완료되었고 우편 소인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적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들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요? 어머님께서 15년간 숨기신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가족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버드나무에 연두색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겨울에 심은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모이면 차려줄 간식들을 샀습니다. 호두과자, 귤, 커피,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 하나도 골랐습니다. 하얀 국화가 피어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시작의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꽃으로. 그날 밤 윤서는 갈색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15년간의 침묵이 끝난다. 기록이 목소리가 되는 날. 15년 전 기억을 되짚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 언제 끝내실 거예요? 전세 계약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윤서는 갈색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 안으로 해주셔야 해요. 중요한 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중요한 것이 뭔지는 내가 정하겠다.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세린이도 힘들어하고.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큰 박스 여러 개를 들고 왔습니다. 뒤에는 친구 2명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정리 시작할게요. 옷부터 해보실까요? 세린의 친구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윤서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건 언제 입으셨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한복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엔 잘 안 입잖아요. 결혼할 때 입었던 분홍 저고리, 지훈이 돌잔치 때 입혔던 색동 저고리, 명절마다 입던 검은 치마 저고리. 모든 것이 오래된 것, 안 입는 것으로 분류되어 기부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방 한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의 기억들이 30분 만에 박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것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세린이 든 것은 윤서가 교사 시절 받았던 감사패들이었습니다. 모범교사, 교육공로상, 30년 근속상. 그것도 기부해라. 정말요?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지훈이 직접 왔습니다. 트럭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 정리 다 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퇴사로 옮겨놨고 책상도 가져갈게요. 책상까지? 회사 회의실에 두려고요.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윤서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앉아서 일하던 자리였습니다. 윤서가 차를 가져다 주던 자리, 함께 회사 걱정을 나누던 자리. 그 모든 기억이 회사 자료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뭐 가져가실 건 없어요? 윤서는 작은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시집들만. 시집이요. 엄마가 시를 읽으세요? 읽어. 사실 그 시집들은 윤서가 교사 시절 학생들과 함께 읽던 책들이었습니다. 윤동주, 정지용, 김소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시인들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었지요. 이틀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구 대부분이 사라졌고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윤서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지내실 지정해야 해요. 세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좀 좁아서 아이들 공부 공간도 필요하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냐? 지훈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은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요양원?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고시텔 같은, 원룸이요. 깔끔한 원룸.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사람이 고시텔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 30년을 읽어온 교사가 요양원에서 늙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윤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도연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유언장 낭독 준비 끝났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연락드렸어요. 네.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윤서는 목구멍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어떤 욕심이요? 15년 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변호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계신 것도 선택이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선택입니다. 둘 다 어머님의 권리예요. 윤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어머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윤서는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는 가방에서 갈색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15년간의 기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은행 방문 일자, 투자금 내역, 우편 발송 영수증, 필명 한유로 쓴 제안서 초안.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은 사라져도 가구는 없어져도 이 기록들은 남아있다는 것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윤서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펜으로 썼습니다. 오늘 30년의 집이 이틀 만에 사라졌다. 감사패도 한복도 추억도 모두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나까지 고시텔과 요양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록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15년 전 내가 쓴 글도, 내가 낸 돈도, 내가 구한 회사도 모두 여기 있다. 펜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내일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기록이 목소리가 되는 날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빈집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윤서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강남 로펌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15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고
침묵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윤서는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윤서, 이제 시작이다.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사라진 공간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의 소리였습니다. 강남 로펌 회의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오후 햇살이 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지훈과 세린, 그리고 손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도현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입을 뗐습니다. 고 박준호님의 개정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6개월 전 공증 완료되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남편의 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1차 수혜자는 배우자 한윤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평생 혼자 읽고 오신 건데. 정 변호사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부속 문서가 있습니다. 행위기준 조항과 음성 녹취입니다. 음성 녹취요? 장례 직후 상속인들이 고인을 모욕하거나 배우자를 경멸적으로 언급할 경우 유류분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는 조항입니다. 변호사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장례 다음 날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긴 곧 스튜디오로 바꿔요. 어른은 방 하나면 되잖아.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이건 내 거, 저것도 내 거.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리는 입을 가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녹취는 감액 트리거를 충족합니다. 세 번째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윤서가 15년간 보관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공동투자 확인서, 필명 한유 제안서 원본, 우편 소인이 찍힌 등기 영수증입니다. 필적 감정인이 확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동일 필체입니다. 이 계획서가 회사 회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회계 추정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윤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버틴 건 당신 기록 덕분이었소.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윤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르게 둔 건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없다고 취급한 건 내 선택이었지. 세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손주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나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야. 그냥 기록해두고 싶었을 뿐이야. 48시간의 정리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윤서는 집에 돌아가 색깔 테이프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테이프, 빨간 테이프, 노란 테이프, 초록 테이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가구 표면에는 얇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윤서는 그 자국들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 다만 이름을 붙이면 역사가 되지. 대신 서류철마다, 액자 뒷면마다 서재의 오래된 만년필에도 작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윤서 문서 보관. 이틀 후 지훈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 회사에 윤리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윤서는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공로 표기 원칙부터 시작할게요. 누가 뭘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시스템. 좋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자문위원 자리도 만들려고 해요. 윤서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자리예요. 지훈아, 네. 이름만 올리지 마. 증거, 체계를 만들어라. 기록이 남는 시스템으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집 일부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와 거실을 합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유 아카이브. 문 앞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생활기록 번역소 마이너스 가계부도 경영 자료입니다. 첫 방문자는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쓰는 재료비 장부를 사업 계획서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윤서는 그녀의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 우유 소비량, 손님 수 변화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사업 계획서네요. 다만 용어만 바꿔주면 돼요. 윤서는 컴퓨터를 켜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구매 내역은 원재료비, 우유 소비량은 변동비, 손님 수는 매출 지표예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경제학 용어를 입히는 거죠. 일주일 후 그 여성은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장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윤서는 그의 아내가 적은 노트를 보았습니다. 재료 구입 날짜, 판매량, 단골 손님들의 주문 패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미 훌륭한 경영자예요. 다만 본인이 모르고 계실 뿐이죠. 세 번째 방문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 기록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윤서는 그의 가계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네요. 스스로 경제학자인 줄 알고 사세요.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아카이브에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수프 레시피도 투자 계획이다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김치찌개도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재료비, 시간, 기술이 결합된 가치 창조 활동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시간과 감정을 투입해서 관계라는 자산을 만드는 거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제 일을 기록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집에서 아이 셋을 키워요.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미 최고 난이도의 프로젝트 매니저세요. 봄이 깊어갈 때 윤서는 아카이브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갈색 노트 일부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마이너스 한광테크 투자금 2억 원 입금. 우편 영수증 마이너스 한유명의 제안서 발송. 필적 대조표 마이너스 동일 필체 확인. 전시 제목은 보이지 않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아카이브에서 도장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티커는 쉽게 붙고 쉽게 떨어진다. 하지만 도장은 책임이 남는다. 창밖으로는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기록이 목소리가 되었다.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다. 그 밤 한유 아카이브는 따뜻한 불빛으로 동네를 비추었습니다. 1년 후 한유 아카이브는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윤서는 기록의 기술 강의를 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60대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열댓 명이 작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증도 소중한 기록입니다. 윤서는 칠판에 날짜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만 써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자료가 돼요.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기를 쓰는데 나중에 누가 읽을까요?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예요. 10년 후 당신이 읽을 거고, 그때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계부, 육아일기, 요리 메모, 독서 기록. 윤서는 한 사람씩 돌아보며 조언했습니다. 이 육아일기 정말 훌륭해요. 아이 성장 기록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젊은 엄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냥 끄적거린 건데요. 끄적거린 게 아니라 기록한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강의실 한편에는 지훈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윤서의 강의를 들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끝나자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말씀하신 시간의 가치 이야기, 회사에서도 써도 될까요? 당연히 써라. 직원들한테도 기록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저녁 식사는 3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세린도 몇 달 전부터 아카이브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강의 신청자가 벌써 20명이 넘었어요. 그래? 네. 제 친구들도 관심 많아 해요. 특히 돌봄 노동의 경제학 강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아, 고마워. 뭐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한유연구소 만들려고 해요. 뭐 하는 곳인데? 기업에 숨겨진 공로자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곳이요.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하는 프로젝트예요.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화려하게 포장하지 마. 진실만 기록해라. 네. 약속해요. 식사 후 지훈과 세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서는 아카이브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보이지 않던 이름들 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노트의 한 페이지가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15년 전 필적 그대로였습니다. 1994년 12월 한광테크 구조조정 방안 마이너스 작성자 한유. 그 옆에는 방문자들이 남긴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20년간 남편 일을 도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용기 얻고 갑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도 기록해 보려고 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일의 가치를 알았어요. 윤서는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 문득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며 여성 노동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역사 동아리에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지민이가 아카이브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졸업 논문 주제로 할머니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 한유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본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시화 같은 거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해야 하겠니? 네. 정말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써라. 과장하지 말고. 네. 할머니. 민준이도 얼마 전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유라는 이름은 왜 지으셨어요? 한윤서의 줄임말이야. 그런데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서는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해. 와, 정말 멋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새로운 갈색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유 아카이브 운영 1년, 오늘까지 150명이 다녀갔다. 각자의 기록을 가지고 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펜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혼자 기록했다. 이제는 함께 기록한다. 침묵에서 대화로, 숨김에서 나눔으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 같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나리는 이미 꽃을 떨구고 연두색 잎사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아오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일어나 아카이브 입구로 갔습니다. 문 앞 작은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 아카이브 마이너스 모든 기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기록하겠습니다. 몇 달 전 한 방문자가 제안한 문구였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기록하는 것에서 함께 기록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세린 그리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카이브에 누가 와요? 민준이가 토스트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새로 카페를 시작하는 청년이 와 사업 계획서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어.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도 관심 있어 해요. 대학생 대상 강의도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세린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윤서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온전해진 것 같아. 온전하다는 게? 내가 나인 것 같다는 거지. 그날 오후 새로운 방문자가 아카이브를 찾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청년은 두꺼운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동네 카페들을 다니며 관찰한 기록이에요.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손님들이 언제 많이 오는지 다 적어뒀어요. 윤서는 노트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미 완벽한 시장 조사를 하셨네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2시간 동안 함께 작업한 끝에 청년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당신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저는 정리만 도왔을 뿐이에요. 청년이 돌아간 후 윤서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초동의 저녁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파트들, 학교, 작은 상가들, 모든 곳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새로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젊은 카페 사장의 꿈을 기록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의 6개월 관찰 기록이 사업 계획서가 되었다. 기록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인 것 같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 대신 기록으로 버텼다. 이제 기록으로 말한다.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지키고 있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윤서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아카이브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내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